송생각입니다. 오늘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에 튀김 반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차가운 튀김 반죽을 넣으니까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름의 온도가 분명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물질이 끓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분이 끓는 겁니다. 뜨거운 식용유에 튀김 반죽을 넣으면 식용유의 온도가 물에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튀김 반죽에 있던 수분이 바로 끓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금속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볼 텐데, 갈륨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다른 금속들과 다르게 갈륨이 손바닥에서 녹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고체 갈륨이 액체로 녹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죠. 그런데 갈륨이 녹는 온도는 29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도 이 갈륨이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어는 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태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보고 우리가 융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응고로 갑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액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을 승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해가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 응고가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어는 점, 그리고 기화가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입자 배열의 변화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열심히 전투를 하다가 변신을 하고 있을 때는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변신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끓는 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액체를 가열하면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 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이 변할 수 있나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끓는 점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공전하고 있는 공간,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의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끓는 것과 이렇게 팔팔 끓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온도가 높냐고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더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온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신 초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변신 끝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신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온도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잘 보셨나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압력밥솥에다 지으면 조금 더 밥을 빨리 윤기 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 압력에서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인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은 물질의 끓는 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의 끓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끼리 비교를 해봐도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30ml의 에탄올과 60ml의 에탄올이 있는데 30ml의 에탄올이 먼저 끓는 점이 더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0ml인 에탄올은 나중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양이 달라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끓는 점이 100도인 것과 끓는 점이 78.1도인 물질을 섞어서 갖다 줘. 그러면은 소주를 갖다 달란 얘기입니다. 물과 에탄올이 섞여져 있는 물질을 갖다 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녹는 점은요. 고체를 가열하면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요.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요. 융해가 일어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인 녹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도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적은 것은 빨리 녹는 점에 도달하고 양이 많은 것은 늦게 녹는 점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예 다른 종류다 그러면은 녹는 점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르산의 녹는 점은 43.8도지만 팔미드산의 녹는 점은 62.5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일정하고요. 이런 녹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이제 이런 녹는 점을 이용해서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설문할 때는 녹는 점이 1064.2도로 만들어진 물질로 반지를 만들었어. 이걸 너한테 줄게 하면서 고백을 하시면은 이제 매우 좋아하겠죠.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을 때는 녹는 점이 802도의 물질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염화 나트륨, 소금 같은 것을 갖다 주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이 있습니다. 어는 점은 액체를 냉각하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질을 냉각하면 응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같은 물질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수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달라요. 이 녹는 점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중인 거고요.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수치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녹는 점이 80도, 어는 점도 8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어는 점이 0도인 물질을 갖다 줘 하면 물을 주면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이 0도인 것을 갖다 줘 해도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100도인 물질을 갖다 줘 해도 물을 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제시를 하면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물질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적외선 등의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적외선 등 같은 경우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일반적인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 녹지 않는 텅스텐을 사용하면 치료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저장 탱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정자, 난자 등을 빠르게 냉동해서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액체 질소를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가 융해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온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녹는 점이라고 했었고요. 액체가 기화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을 한번 고쳐볼 텐데요.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녹는 점을 끓는 점이라고 바꾸는 게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찻주전자와 큰 솥에 각각 가득 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에는 똑같이 물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같은 종류의 물에서 같다라는 거고 물의 양이 달라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같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약한 불꽃으로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약한 불꽃으로 가열하든 센 불꽃으로 가열하든 끓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수치적으로 같다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순물질의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수하고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